암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를 몰랐어요.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다. 다르게 보지 말자라는 시각을 가지자는 거죠.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실제로 암 경험자분들께 인터뷰를 해봤어요. 우리 제이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3차 암이 딱 진단을 받았을 때 들었던 느낌이 이제 숨이 막혀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몇 년 만에 또 다른 부위에 암이 생겨가지고 끝이길 바랬는데 이게 정말 죽음을 준비해야겠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신나게 막 살 걸. 근데 이게 정말 솔직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인즉슨 더 관리를 잘했다면 이런 아니에요. 거에 대한 그냥 막 아쉬움, 살 그냥 걸의 막 살 걸. 느낌이었어요. 그냥 아, 술도 좀 더 먹고 막 이런 막 살 걸. 다른 분께서는 30대에 이제 간암이 이제 걸리신 거죠. 근데 그분도 이제 딱 진단 받았을 때 장례식장이 바로 딱 연상이 됐대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까워져서 오금이 저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죄책감 때문에 눈물도 많이 났고 장례식장을 생각하게 됐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될지, 그래서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일지, 내가 뭘 생각하고 뭘 준비해야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다. 근데 이 암을 딱 진단 받았을 때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건 약간 똑같은 것 같아요. 다. 과거에는 더 심했지만 지금도 암이라 그러면은 거의 등호로 죽음이라는 맞아요. 거를 생각할 수밖에는 없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절망적인 암의 질병 안에 속하기 때문에요. 암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내 삶을 주마등처럼 마치 필름 영화를 보듯이 내 삶을 한번 맞아요. 돌아보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네. 꽤 많으시죠. 어찌됐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먼저 떠오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암 치료가 좋아졌다라고 하고 완치율이 높아져도 막상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고 그 완치율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나한테는 100% 그렇죠. 네. 거잖아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홍 배우님도 아마 그런 내가 세상에 뭘 남겼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뭘로 볼까? 화면으로 볼 수 있을까? 이제 암 경험자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심리가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냥 내가 살아있을 때의 나의 기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딱 처음 암 진단 받았을 때에 들었던 생각과 그분들이 유튜브를 하시는 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암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이 죽음에 대한 상황에서 내가 구분해야 될 건 있을 것 같아요. 진단 시점에 암 진단 시점에 당연히 암에 걸렸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머리 안으로 죽음이라는 게 떠오르기는 하죠. 그 다음에는 내가 현실적으로 대처할 부분들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죽음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이게 내 눈앞에 죽음이라는 게 맞닥뜨려지는 상황인지 아직까지 불확실의 영역인 건지는 구분할 필요는 있죠. 만약에 내가 재발이고 말기암이라는 상황으로 만약에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죽음에 대해서 치열하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과정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는 옆에서 삶에 대한 마지막 소망이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이든 내 삶의 가치에 대한 부분이든 고민하셔야 되지만 이게 당장 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될 치료 그리고 내 삶에서 내 생활에서 내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내가 가질 수 있는 사회적인 역할에 집중을 하시려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걱정됐던 게 이제 세 번째잖아요. 근데 나는 괜찮다. 내가 뭐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지만 이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미안할까 봐 앞에서는 못 울고 이제 뒤에서 울고 걱정하고 이런 게 되게 좀 힘들었고, 그런 치료 과정을 2번을 겪었잖아요. 뭐 항암 치료하고, 이분은 뭐 항암 치료하고 수술도 하고 다 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거를 가족한테 또 한 번 시켜야 된다라는 게 되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거는 본인 자신이죠. 맞아요. 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물론 충격적이고 힘드시겠지만 본인 자신이 제일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고 갈 건지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내가 과연 치료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 치료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나 스스로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나 내가 그런 치료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조금은 합리적인 정보, 내가 네, 과연 이 암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암이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치에 대한 걸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네.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내가 이거를 맞서 싸울 건지 아니면은 이 과정을 내가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것들을 심사숙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선택하는 데 필요한 거겠죠. 근데 참 다행히 이분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발견을 하셨냐. 두통이 있어서 검사했는데 얻어 걸림. 이걸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초기에 발견을 했다는 것에 저희는 이제 그쵸. 안도를 하기로. 이게 더 커졌으면 나중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더 절망적인 상황을 네.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네. 있는데 지금은 어찌됐건 간에 치료를 통한 뭐 일단 관리가 충분히 네. 가능한 거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네. 또 다른 영역이긴 하죠. 강사님께서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저희 고잉온 토크를 통해서 이렇게 또 사연을 주시고 궁금한 점을 주시고 이러시면 또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강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시고 이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우리가 암 경험자분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해해 나가는데 네. 왜냐면 우리의 문제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로 네.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사연과 또 궁금증을 아래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위로하고 지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민 박사와 황배우였습니다.